은행 금리는 자꾸 떨어지는데 주식은 겁나서 못하겠고 그렇다고 그냥 묵혀두자니 너무 아깝고 정부가 내 주식 손실을 직접 보전해주는 펀드 국민성장펀드가 5월 22일 출시돼서 6월 11일까지 판매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6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금액별로 내 돈이 얼마나 보호되고 세금은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게 됩니다. 요즘 자산가분들 사이에서 이 펀드가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재테크 카페에도 은행 창구에도 심지어 경로당 어르신들 모임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보가 워낙 쏟아지다 보니 오히려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600만 원만 넣어야 이득이다. 아니다. 3천만 원이 정답이다. 어디선 1억 넣으라고 하고 이렇게 말이 많으니 뭘 믿어야 할지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5천만 원, 1억 원을 넣었을 때 실제로 내 돈이 어떻게 보호되고 세금은 얼마나 아끼게 되는지 그 차이를 표로 정리해서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펀드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기초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정말 답답하시죠? 은행 예금 금리가 2%대로 내려앉으면서 이자가 쥐꼬리만큼 나옵니다. 1억 원 맡겨봤자 1년에 200만 원, 한 달에 고작 16만 원 남짓입니다. 그런데 물가는 올라가고 건강보험료 부담은 커지고 노후 자금이 점점 불안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주식 투자를 하자니 하루에도 몇백만 원씩 오르내리는 차트 보면 가슴이 쿵 내려앉고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게 당연합니다. 주변에서 이거 좋다고 해서 샀다가 한 방에 30% 날린 분도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국민성장 펀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상품입니다. 단순히 수익률 높은 펀드가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정부가 직접 내 원금 손실을 일정 부분 막아준다는 약속이 담긴 상품이에요. 국민성장펀드가 뭔지 아주 기초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펀드는 우리 국민 여러분이 돈을 모으면 정부 자금과 함께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반도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산업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거 그냥 펀드 아닌가요? 손해나면 어쩌려고요? 맞는 걱정이고 바로 이 질문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후순위 보강 구조입니다. 일반 펀드는 손해가 나면 그냥 내가 다 뒤집었습니다. 2천만 원 넣었다가 20% 손실 나면 1,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국민성장펀드는 다릅니다. 손실이 났을 때 정부 자금이 먼저 그 손실을 받아냅니다. 내 돈은 그 뒤에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나 대신 먼저 매를 맞아준다는 뜻입니다. 20%까지는 내 원금을 나라가 지켜주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게 모든 손실을 다 막아준다는 건 아닙니다. 20%를 넘어서는 손실은 내가 일부 부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 무위험 상품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웬만한 시장 변동에는 내 원금이 상당 부분 보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손실 방어 금액이 내가 투자하는 금액에 비례해서 커진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600만 원 넣으면 120만 원, 3천만 원 넣으면 600만 원, 5천만 원 넣으면 1,000만 원, 1억 원 넣으면 무려 2천만 원까지 정부가 방어해 주는 겁니다. 에어백에 비유하자면 작은 차에 달린 에어백이 아니라 내가 태우는 사람 수만큼, 즉 투자 금액만큼 에어백 크기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금액별 비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600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이 네 가지 금액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으시면서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600만 원 투자할 때입니다. 이건 소득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이 펀드의 소득 공제는 구간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처음 3천만 원까지는 40%, 3천만 원을 넘어서 5천만 원까지는 20%, 5천만 원을 넘어서 7천만 원까지는 10%가 적용됩니다.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 공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을 넣으시면 소득 공제가 무려 1,200만 원이고 5천만 원을 넣으시면 1,600만 원, 7천만 원을 가득 채우시면 최대 한도인 1,8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으시는 겁니다. 1억 원을 넣으셔도 소득 공제는 7천만 원 구간까지만 적용되니까 1,8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240만 원 소득 공제를 꽉 채우려면 600만 원을 넣으면 딱 맞습니다. 600만 원의 40%가 240만 원이거든요. 700만 원, 800만 원을 넣어도 소득 공제는 여전히 24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 혜택이 없다는 뜻이니까 세금 혜택만 따지면 600만 원이 딱 가성비 최고 금액이 됩니다. 실제 숫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득세율이 15% 구간인 분은 240만 원. 소득 공제를 받으면 약 36만 원을 연말정산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총 5년 배당 절세까지 합해서 약 39만 3천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600만 원 넣었는데 투자 수익이 한 푼도 없어도 연말에 36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6% 수익률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요즘 은행 금리가 3%대인 걸 생각하면 수익률이 0원이어도 이미 은행 2배 수익을 거두는 셈이죠. 그리고 정부가 방어해주는 금액은 600만 원의 20%인 120만 원입니다. 에어백이 120만 원짜리 달린 겁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자동이체 해두시면 연말에 600만 원이 차 있고 소득공제 혜택은 자동으로 챙겨집니다. 그러면 600만 원이 딱 맞는 분은 어떤 분이냐? 아직 소득이 있는 분입니다.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 환급이 목표인 분들, 은퇴 전 마지막 절세 찬스를 챙기고 싶은 분들한테 딱 맞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완전히 은퇴하셔서 소득이 전혀 없는 분이라면 소득 공제 혜택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다음 금액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천만 원 투자할 때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추천받는 금액이죠? 그런데 왜 3천만 원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금액 대비 효율적인 안전판 크기입니다. 3천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방어해주는 금액이 600만 원이 됩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경제 위기가 와도 내 원금 3천만 원이 상당히 든든하게 지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폭락 같은 역대급 위기에도 주식시장이 20% 이상 빠진 기간이 생각보다 짧았거든요. 물론 더 빠질 수 있지만 20%까지는 정부가 방어해준다는 든든한 안전망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합니다. 바로 배당 수익 분리과세 혜택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예금이나 주식에서 이자나 배당을 많이 받으면 일정 금액이 넘을 때부터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거나 종합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걸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성장펀드에서 나오는 배당 수익은 9.9%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9.9%만 세금 내고 끝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3천만 원에서 배당 수익률 5%가 나왔다고 계산해 봅시다. 연 150만 원의 배당 수익이 생깁니다. 일반 펀드라면 250만 원에서 15.4%를 세금으로 떼가니까 약 23만 천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성장펀드는 9.9%만 내면 됩니다. 14만 8,500원이면 끝나는 거죠. 차이가 8만 2,500원입니다. 앉아서 세금만 8만 원을 더 아끼는 셈이니 적은 금액 같아도 해마다 반복되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소득 공제 약 180만 원 환급에 배당 절세 효과까지 더하면 3천만 원은 안전성과 절세를 동시에 챙기는 균형 잡힌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5천만 원 투자할 때입니다. 이쯤 되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최종 소득 공제 혜택은 1,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왜 5천만 원을 넣냐면 바로 두 가지 때문입니다. 손실 방어 규모가 커지고 배당 절세 효과가 훨씬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손실 방어를 보겠습니다. 5천만 원 투자하면 정부가 방어해주는 금액이 1,000만 원으로 커집니다.
시장이 뚝 떨어져도 내 5천만 원 중 1천만 원어치 손실까지는 정부가 먼저 흡수해 주는 겁니다. 웬만한 하락장에서는 내 원금이 거의 그대로 지켜지는 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 건지 생각해 보세요. 일반 주식이었으면 5천만 원이 4천만 원으로 쪼그라드는 순간에도 이 펀드는 5천만 원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배당 절세 효과도 이제 진짜 빛을 발합니다. 5천만 원에서 배당 수익률 5%가 나오면 연 250만 원의 배당 수익이 생깁니다. 일반 펀드라면 이 250만 원에서 15.4% 세금, 즉 38만 5천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성장펀드는 9.9%, 즉 24만 7,500원만 내면 됩니다. 차이가 13만 7,500원입니다. 해마다 앉아서 세금 14만 원 가까이를 더 아끼는 거고 5년이면 약 68만 7,500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여기다 소득 공제 환급 약 240만 원을 합산하면 투자 수익은 별도로 치더라도 세금만으로 5년 약 309만 원 아끼는 겁니다. 5천만 원이 적합한 분은 목돈이 어느 정도 있고 배당 수익을 종합과세 걱정 없이 안전하게 굴리고 싶은 분들입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이미 어느 정도 있어서 건강보험료 인상이 걱정되는 분들한테 아주 효율적인 금액입니다. 네 번째,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인 1억 원 투자할 때를 보겠습니다. 사실 이 금액에서부터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1억 원을 넣으시는 분들은 세금 환급 몇십만 원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소득 공제 환급은 약 270에서 최고 세율일 경우 630만 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손실 방어 규모입니다. 1억 원을 넣으면 정부가 방어해주는 금액이 무려 2천만 원입니다. 주식시장이 20% 폭락해도 내 1억 원은 거의 그대로 지켜지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코스피가 반토막 났을 때도 코로나 폭락 때도 20% 구간까지는 정부가 먼저 받아내는 겁니다. 이보다 든든한 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간 보험사 찾아가서 내 투자금 20% 손실 보전해주는 상품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런 상품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핵심은 배당 절세 효과가 폭발적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1억 원에서 배당 수익률 5%가 나오면 연 500만 원의 배당 수익이 생깁니다. 일반 펀드였다면 이 500만 원에서 15.4% 세금을 떼가니까 77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성장펀드는 9.9%, 즉 49만 5천 원만 내면 됩니다. 차이가 27만 5천 원입니다. 해마다 27만 5천 원을 절세하고 5년이면 137만 5천 원을 아끼는 겁니다. 여기다 소득 공제 270만 원 환급까지 더하면 5년간 약 408만 원 이상을 절세합니다. 수익은 별도고 세금만 이만큼 아낍니다. 세 번째 핵심은 건강보험료 방어 효과입니다. 이게 1억 원 투자자들에게 가장 실감나는 혜택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 넘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금융수익이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을까 항상 고민하십니다. 국민성장펀드의 배당 소득은 9.9%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다른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에서 나오는 배당 500만 원이 건강보험료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종합소득세에도 합산되지 않는 겁니다. 1억 원짜리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200만 원이 건보료 올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생각해 보세요. 원금 2천만 원을 나라가 보호해주고 배당 세금은 절반 가까이 줄이고 건강보험료 폭탄도 막아주는 구조입니다. 1억 원을 단순히 정기예금에 넣어두는 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물론 1억 원을 전부 이 펀드 하나에 넣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점은 정말 강조드립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 다들 아시죠? 1억 원이 있다면 3천만 원은 국민성장펀드에 넣고 나머지 7천만 원은 채권형 상품이나 안전한 정기예금에 나눠두는 식으로 배분하는 방법이 훨씬 현명합니다.
국민성장펀드 넣은 3천만 원은 배당 절세와 안전망을 챙기고 나머지로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표 하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0만 원을 투자하면 정부 손실 방어 금액은 120만 원, 소득공제 환급은 약 36만 원, 5년 총 절세 효과는 약 39만 3천 원 수준입니다. 핵심 장점은 연말정산 가성비 최고입니다. 소득이 있는 분, 매달 50만 원 여유 자금 있는 분에게 딱 맞습니다.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정부 손실 방어 금액은 600만 원, 소득공제 환급은 역시 약 180만 원, 15% 세율일 경우 배당 절세까지 합쳐 5년 총 절세 효과는 약 221만 원 수준입니다. 핵심 장점은 안전성과 절세의 균형입니다. 퇴직금 굴리고 싶은 분, 건보료 걱정 시작된 분에게 권해드립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정부 손실 방어 금액은 1천만 원, 소득공제 환급 240만 원에 배당 절세 효과 5년치 약 68만 7,500원을 더해 총 5년 절세 효과는 약 309만 원 수준입니다. 핵심 장점은 강력한 배당 절세입니다. 금융소득이 이미 어느 정도 있고 건보료 인상이 슬슬 걱정되기 시작하신 분에게 적합합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정부 손실 방어 금액이 2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소득공제 환급 36만 원에 배당 절세 5년치 약 137만 5천 원을 더해 총 5년 절세 효과는 약 408만 원 수준입니다. 핵심 장점은 자산 보호와 건보료 방어입니다. 목돈이 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되는 분, 건강보험료 폭탄 맞고 싶은 분에게 가장 강력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이 올라갈수록 소득공제 환급은 금액 비율로 올라가고 손실 방어 금액과 배당 절세 효과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또한 정부가 지켜주는 원금은 12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배당 절세 효과는 0원에서 5년간 137만 원으로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아시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세 영애 씨 이야기입니다. 영애 씨는 아직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셔서 연간 4천만 원 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마다 세금이 나가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성장펀드에 연 600만 원 넣으면 240만 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말에 36만 원 이상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거기다 펀드 수익까지 나오면 금상첨화죠. 영애 씨처럼 소득이 있고 연말정산 환급이 목표인 분은 600만 원이 딱 맞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사례, 70세 철수 씨입니다. 철수 씨는 30년간 직장 생활 마치고 퇴직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정기예금에 묶어뒀습니다. 이자가 연 200만 원 나오는데 건강보험료까지 더 내게 생겨서 속이 쓰렸습니다. 이런 철수 씨에게는 1억 원 전부를 펀드에 넣는 게 아니라 3천만 원은 국민성장펀드에 넣고 나머지 7천만 원은 안전한 채권형 상품이나 정기예금에 나눠 배분하는 방법이 훨씬 낫습니다. 3천만 원에서 나오는 배당은 9.9% 분리과세로 처리되니 건강보험료 걱정도 줄고 원금 안전성도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68세 명자 씨입니다. 명자 씨는 남편 유산으로 받은 돈이 2억 가까이 있습니다.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 소득이 너무 많이 잡혀서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오르고 종합소득세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명자 씨 같은 경우는 1억 원을 국민성장펀드에 넣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합니다. 2천만 원이라는 든든한 손실 방어막이 생기고 1억에서 나오는 배당 수익이 분리과세로 처리되니 건강보험료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억은 단기 채권이나 예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해두는 방식입니다. 물론 명자 씨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세무사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고액 투자자일수록 개인 상황에 따라 최적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는 기준점을 잡아드리는 거고 최종 결정은 전문가와 꼭 상의하세요. 이제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주의사항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모르고 넣었다가 손해보시는 분 없도록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년 만기입니다. 이 펀드는 5년 동안 돈이 묶입니다. 중간에 깨면 세금 혜택을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그동안 받은 소득 공제 혜택까지 다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자 결혼 자금, 당장 수술비, 1년 뒤에 쓸 여행 경비, 이런 용도의 돈은 절대로 여기 넣으시면 안 됩니다. 5년은 생각보다 깁니다. 넣기 전에 배우자분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정말 여유 자금인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두 번째, 가입 자격 확인입니다. 이 펀드는 아무나 다 혜택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 기준으로 연 8천만 원, 종합소득 기준으로 연 6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소득이 이 기준을 넘어서면 혜택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내 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무사나 금융기관에 한번 물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세 번째, 선착순 마감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사업이라서 한도가 차면 가입이 닫힙니다. 5월 22일 가입 시작 예정이라고 알려졌으니 달력에 날짜 표시해두세요. 증권사 앱이나 은행 앱에서 사전 신청을 미리 해두시면 더 좋습니다. 가능하면 오전 일찍 움직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런 상품은 좋을수록 빨리 마감됩니다. 네 번째, 투자는 결국 투자입니다. 정부가 20% 손실을 먼저 막아준다고 해서 이게 예금자 보호가 되는 은행 예금이랑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원금 보장이 법으로 정해진 상품이 아니에요.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인식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절대 괜찮다고만 이야기하는 사람, 무조건 넣으라고 부추기는 사람 말은 조심하세요. 다섯 번째, IRP와 연금저축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이미 IRP나 연금저축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국민성장펀드는 그 상품들과 별도로 운영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됩니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는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니 이미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소득공제를 꽉 채우고 계신 분이라면 추가 소득공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소득공제보다는 배당 분리 과세 혜택을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여섯 번째,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 뉴스에서 좋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정부 정책이 바뀌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도 당연합니다. 입법을 통해 설계된 구조라서 단기간에 갑자기 바뀌긴 어렵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입 시점에 계약 조건과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모르는 것은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접 물어보세요. 서명하기 전에 모르는 게 있으면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창구 직원이 눈치를 줘도 괜찮습니다. 내 돈 지키는 게 먼저니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나는 600만 원이 맞겠다 느끼시는 분, 3천만 원 고려해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 5천만 원 이상도 검토해 볼 분, 댓글에 숫자로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600, 3천, 5천, 1억 이렇게요.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끼리 댓글로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핵심은 딱 이겁니다. 소득이 있고 연말정산 환급이 목적이면 600만 원, 매달 50만 원씩 자동이체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등 목돈 굴리면서 안전성과 배당 절세를 동시에 챙기고 싶다면 3천만 원, 배당 수익이 많아서 건강보험료와 종합과세가 걱정되는 자산가라면 5천만 원이나 1억 원 규모를 검토해 보세요. 금액이 클수록 손실 방어 금액과 배당 절세 효과가 비례해서 커지지만 5년 만기 잊지 마시고 절대 전 재산을 한 곳에 몰빵하지 마십시오. 시니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 제대로 알고 굴리셔야 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이 채널 계속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